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한 총 10회 걸쳐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문제풀이, 자, 10개의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중은 그저 회사법이 한 반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상총상행위를 한 2회, 그 다음에 엄수표, 그죠? 요렇게 해서 한 1.5회, 그리고 보험회상, 요렇게 해서 한 2회 정도 해서 총 10회, 요렇게 하면 됩니다. 페이지가 좀 상당히 되는데, 이게 다 중복되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기출이라서. 그래서 바로 정년도 문제, 그리고 이전에, 2, 3년 전의 문제.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많아서 요거 익숙합니다. 자, 패턴이 있습니다. 나올게.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법무사 상법에는 유독 30문제 중에서 상법 총칙과 상행위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이게 지금 좀 그렇습니다. 30문제 중에서 한 7문제입니다. 총칙과 상행위가 자그맣지. 그리고 14문제가 회사법이에요. 14문제. 14문제. 네. 그 다음에 어음수표가 3문제. 그 다음에 보험법이 4문제. 그리고 마지막 해상이 2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한 10년 내로 보면 거의 패턴화 딱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운송이 우리가 상법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6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 10여 년이. 그래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래서 항공운송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성비도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상총상행위 합쳐서 7문제. 자, 어떨 때는 상총이 3문제, 행위가 4문제, 반대로 어떨 때는 4문제, 3문제, 하여튼 합쳐서 7문제 나옵니다. 한 세트. 자, 그러니까 유독 우리는 총칙과 상행위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좀 아시고 이걸 좀 더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엄수표는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막 그냥 그 골치 아픈 거 하느니 그냥 회사법하고 상총상행위를 잘해서 점수 받자. 맞아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맞아. 그러나 제가 어쨌든 그렇죠. 설명을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험이요. 우리가 4문제, 많을 때는 5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을 좀 신경을 좀 더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비중. 그래서 엄수표 3문제, 그 다음에 보험이 4문제 또는 5문제 됐죠? 그렇게 하니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상법 총칙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네. 자, 1번 문제죠. 자, 상법상 상인과 상인 자격이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이요. 거의 있잖아요. 해마다 두세 지문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요 상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주문만 충분히 내가 답을 고를 수 있으면은, 어쨌든 한 23문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이거든요. 합격분이. 더군다나 상법 같은 경우에는 2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만 잘 찍어가지고 통감하면 된단 말이죠. 헌법과 상법은. 다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난해합니다. 기본적으로 방대하고, 난해하고 방대해요. 자, 그걸 이제 컴팩트하게 이제 우리가 답을 고른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상법상 상인과 상인 자격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면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준비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이 지정한다.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 준비행위 시 그런데 이거는요. 바로 자연인 상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연인 상인.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 예를 들어가지고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는 뭐다? 기업 준비 행위다 하면 틀려요, 엄격히. 왜? 상인에는 자연인 상인도 있지만은 법인, 회사도 상인이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무슨 기업 준비 행위야? 회사는 뭐라 그러냐면 태생적 상인이라 그래요, 회사는. 회사는 설립 등기와 동시에 바로 뭐다? 상인이죠. 회사는 만들자마자 바로 장사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는 태생적 상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저도 옛날에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 이걸 내면은요, 학생들이 전부 퐁당퐁당 빠져.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자연인 상인에서는 기업 준비 행위죠. 그러나 회사는 설립 등기시입니다. 태생적 상인. 자, 그걸 조심하고. 그 다음에 2번,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자, 요건 우리가 조문인데, 그죠? 회사는 상행위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바로 5조 2항. 우리가 이게 어제 상인, 이게 바로 민사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시비를 걸면 이 지문이 이 사실은 틀려. 이거는 틀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법에 보면은 4조 당연 상인이라고 나오고 5조가 어제 상인이라 나오거든요. 이게 4조 당연 상인입니다. 당연 상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조문은 46조에 1호에서 22호 22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그냥 찰크덕 상인이 되어버려요. 한마디로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무조건 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년 상인, 그 다음에 5조는 우리가 어제 상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어제라든가 당년은 둘 다 상인은 맞아요. 그런데 이 어제 상인이거든. 근데 요 앞에 조문이 뭐라 되어 있냐면 동전이라 되어 있어. 동전. 이 동전이라는 게 조문 앞 표시 아시죠? 이 말은 뭐냐면 사조와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같다 이 말이죠. 상인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는 5조 2항을 보면 이게 있으면 맞아.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상행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다? 사조의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말입니다. 사조의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즉 사조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게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조문에서는 사조 5조를 이렇게 쓰니까 연관이 체계적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만 조문으로 만들어가 지문으로 만들어가 떡대내면 어떻게 말하냐. 선생님 회사는 상행위 안 해도 상인입니까? 말도 안 되죠. 회사가 상행위 안 하는데 어떻게 상인이야. 그런데 뭐다? 요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세련된 지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문 내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이것만 똑대내가지고 말을 하면은 뭐다?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인으로 본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무지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행정관청의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의 신고한 사업자 등록 명의와, 자,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가 상인이 된다 할 때, 우리 사조로 보면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 자, 이게 바로 당년 상인이거든. 그러면 선생님, 명의니까 당연히 이 사업자 등록 명의, 인허가 명의를 받은 자가 상인 아닙니까? 자, 이걸 조심해.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항상 뭐든지 내용이 실질로 파악해야 돼, 실질. 그러니까 때문에 이 명의라는 거는 뭐냐면 권리 주체를 말합니다. 명의는 권리 주체, 명의라는 거는 권리 귀속 주체. 명의, 당사자, 명의. 자, 너 그 누구 명의로 하는데? 누구 명의로 돼 있는데? 야, 이 집 누구 명의야? 이 집의 고일리자, 주인이, 소유권자가 누구야? 이 말이죠. 명의는 당사자, 권리 귀속 주체를 말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실질로 파악해야 됩니다. 실질로 파악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명의는요, 우리가 말하는 상인할 때 자기 명의로 할 때 그 명의의 명의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뭐라냐면 행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죠. 자, 남편의 명의로 처가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남편의 사업자 등록 명의로 처가 커피숍을 운영하죠. 그러면은 실제 상인은 누구다? 처, 이 말이에요. 처. 알겠습니까? 실제 영업상의 주체, 처. 자, 남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자, 상인은 누구다? 처.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은 커피 재료를 공급한 판매상은 누구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오로지 상인인 처에게만 아니야. 남편한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채무를 집니다. 왜 채무를 지죠? 그렇습니다. 남편은 바로 24조. 명의 대여자 책임이 돼요. 이게 바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야. 이름을 빌려주면 책임을 진다. 여기 여러분 그죠? 우리가 현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죠. 두 가지. 이름을 빌려주면 책임을 진다. 두 번째, 도장을 찍으면 책임을 진다. 도장을 찍으면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명의 대여자죠. 명의를 대여한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지게 되고 처는 자기는 원래 상인으로서의 권리 의무 귀속 주체 책임을 지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다? 부진적 연대 채무 이렇죠. 부진적 연대 채무. 자,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거는 각자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각자가 전부에 대한 책임 바로 부진적 연대가 된다. 이까지가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소상인입니다. 자, 우리 소상인은요, 개념을 세 가지를 아셔야 되죠. 첫째, 우리 구조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지호부 등, 호, 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죠. 지배인, 호, 상호, 등, 상업 등기, 그리고 부 하면 요거 상업 장부.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조문에 적용하지 않는다요. 적용하지 않는다요. 그런데 여러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못 쓴다, 쓰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다는 거야. 썼다고 법적을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안 썼다고 뭐다? 그렇죠. 바로 불이익이나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처분을 받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다? 그렇죠. 절대 회사는 안 됩니다. 우리 시행령에 나오죠. 소상인은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절대 소상인이 될 수 없어.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금액이 뭐죠? 1천만 원 미만이야. 조심하세요.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999만 원도 뭐다? 그렇죠? 999만 원이 소상인이지 1,000만 원은 소상인이 절대 못 됩니다. 1,000만 원 미만. 자, 미만은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의 자연인 상인이고 회사는 절대 소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다 자본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상법, 그죠? 지, 호, 부 등 해놨죠? 요 네 가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컨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배인은 등기사항인데 지배인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상인은 괜찮다. 그러면 소상인이 지배인을 선임 못하냐? 할 수 있다니까, 지배인 선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썼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못한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 정도. 자, 이제 5번. 자, 그 유명한 법무사, 변호사는 상인이다, 아니다. 뭐 너무 쉽죠? 한마디로 법무사와 그 다음에 변호사는 우리가 법적으로 상인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실제 우리가 변호사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판시 사항이. 그리고 1년 뒤에 법무사도 똑같아요. 이걸 뭐다? 전문 직업인이죠. 자, 한마디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요 법무사가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상호 등기 신청을 하러 갔는데 상호 등기 신청하러 갔는데 등기소에서 뭐다? 상호 등기를 안 받아준 겁니다. 왜 안 받아줬냐면은 상호라는 게 뭐냐면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에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 그렇다면은 상호는 반드시 상인이 돼야 되죠. 상인. 그런데 법무사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 우리 법무사 변호사 돈 벌고 사업자 등록 소득세 내고 하는데 왜 아니냐? 그렇게 아니라는 거야. 두 가지를 듭니다. 뭐죠? 그렇죠. 한마디로 영리 추구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 법무사를 하게 되면 아시죠? 우리 보수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그죠? 많이 못 받아. 한마디로 법무사나 변호사는 돈벌이 환장인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다? 직무의 공공성이죠. 직무의 공공성.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변호사,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다.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보통 강의할 때 이런 걸 쓰죠, 그죠? 우리 조선시대 경국대전, 산홍공상이죠? 산홍공상. 그렇죠? 한마디로 직업에 따라서 신분의 기천이 나눠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상, 이렇게. 그래서 선비사야, 변호사, 법무사는 요 사사입니다. 그래서 선비사, 변호사, 법무사는 장사할 상 아니다 이거죠. 이건 쌍놈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신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 알겠죠? 그래서 요 판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경국대전, 조선시대 판례 같아. 변호사는, 법무사는, 에이, 상인이 아니야. 우리는 선비지. 예. 사대부다, 이 말이야. 근데 강사는 또 스승입니다. 왜냐? 제가 이제, 그죠? 법무사, 변호사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강사는 또, 그죠? 사자는 스승이야, 스승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사가 안 붙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또 기자야. 이 놈자자를 써. 놈자자. 기자. 알겠습니까? 뭐 참고하시고. 그죠? 기사가 아니고 기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쉽죠?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나 하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오죠. 상인과 상행이 좀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봐요. 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대로입니다. 1번. 이제 됐죠? 뭐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 명의 상인이 아니야. 그래서 처가 커피숍을 운영하면 처가 상인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상인이 되지 않는다. 상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입니다.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바로 상인이 된다. 상인이 되는 거예요. 틀렸죠. 그 다음에 농협은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해야 하고 설립 지지에 반하는 영리 투기를 못한다. 자, 이것 지지가 이런 게 참 잘 나와요. 우리가요, 광산업 있잖아요. 광업 협동조합이라든가 농협 협동조합이잖아요. 요 성격을 뭘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농협이라든가 그다음 우리가 광산업 같은 거 할 때 광업 협동 이런 데는요. 기본적으로 좋은 일 한대요. 편하게 말하면은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또는 광부들을 위해서 좋은 일, 광산업자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필요할 때 돈도 빌려주고 저리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돈벌이 하려고 농협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농협이라는 거는 최대한 봉사, 보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리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걸 못하도록 조합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협은 돈벌이 환장한 데가 아니다 이 말이야. 돈벌이 환장한 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농협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판매. 자, 그러면 조합원은 농민들이잖아?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한 물자를 농협에서 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뭐다? 그렇죠. 우리가 마치 장사치가 뭐다? 물건을 떼서 이문을 많이 붙여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농민들이 만드는 물건, 생산한 물건을 팔아주는 거지 돈벌이 환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농협은요, 그 다음 판례 다음 우리가, 그렇죠. 영업 양도할 때 이 판례가 또 나옵니다. 비슷한 게. 자, 농협이 어떻게 했냐면 도정 공장을 양도를 했거든. 그때 농협의 도정 알잖아요. 쌀 이거 있잖아. 벼 가는 거 이거 도정. 예. 그러면 정미소 도정을 공장을 양도를 했는데 도정 시설을 양도했거든. 그런데 농협이 또 하는 거야. 자기들이 도정을 양도해놓고 또 장사 또 농협이 도정을 또 시설을 운영해요. 그래서 그 양수인이 뭐라 그랬냐면, 야, 농협, 너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 그렇죠. 경업금지. 야, 네가 도정시설을 내한테 팔아놓고 네가 또 도정시설을 운영하면 내가 어떻게 남겠니? 장사가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법 41조 보면은 그렇죠. 바로 경업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고 나면 양도인은 자신은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판례 뭐래? 아니래. 왜? 경업금지 의무는 누가 진다? 그렇죠. 주체 상인입니다. 상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거야. 그런데 뭐다? 농협은 상인이 아니죠.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판례고 항상 나오죠. 안 집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 이보세요. 자, 변호사가 직무수행으로 사업소득 이보세요. 사업소득세를 내, 종합소득세를 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야, 니 장사 치네. 아니래. 그냥 좋은 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온대. 알겠죠? 그냥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온대. 그거 짜겠냐는 거야. 뭐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온 거야. 몇십억씩 온 거야. 그거 갖다 버릴 수 없잖아? 이거야, 이거. 그런데 어쨌든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실질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또 많이 냈다, 이거야. 우리는 장사치가 아니야, 그래. 알겠습니까? 그 도둑놈이 그러잖아. 소도둑이 뭐라 그래. 왜 소를 훔쳤다 안 하죠? 그냥 뭡니까? 고삐를 그냥 집에 갖고 왔는데 소가 따라왔다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소 있잖아요. 그 줄을 있잖아요. 그냥 그걸 들고 집에 왔는데 소가 따라왔대. 소가 따라왔지 내가 소를 훔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상액이 아니라 아까 또 했죠. 보세요. 요거. 회사는 앞에서 보기 생략된 겁니다. 기본적 상해를 하지 않도록 상행위를 본다. 바로 요게 민사회사를 말하죠. 그 다음 5번. 자, 요거 소상인. 그렇죠? 소상인. 예. 그래서 요거 소상인이죠. 그 자본금액 1천만 원 미만의 상인. 바로 소상인. 소상인은 아까 세 가지 아시려 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두 번째.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아무리 뭐 2, 300만 원짜리라도 회사는 절대 소상인이 되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사이즈가 있고 캐파가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네 가지 안 된다. 지호부등 했죠. 지호부등.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예.